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은 해외축구 이렇게 10경기 준비했고요. 솔직히 요즘 해외축구 좀 많이 어렵습니다. 결과만 봐도 어렵고 좀 힘든 경기들인데 어제도 사실 제가 맨시티 거르고 뭐 첼시도 거르겠지만 첼시는 이겼고 또 바르샤 거르고 유벤투스 거르고 다 걸렀어요. 거를 경기들은 좀 터질만한 라이프치히도 거르고 좀 터질만한 것들 다 걸렀고 그 중에 첼시 빼고 다 터졌는데 그 안에서도 좀 분석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사실 벌리 쪽이나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는 일반승 쪽만 이렇게 봤다가 지난번에 사우스햄튼 크리스탈 팰레스가 어, 압도적인 경기를 했으면 결국 못 이겼잖아요. 그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이제 햄무랑 무로 또 나눴는데 막판에 그 부분에 있어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비아리알이 또 사고를 쳤죠 발렌시아한테. 그 부분도 좀 아쉬웠고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흐름이 축구 전체로도 그렇고 저한테도 좀 온 것 같은데 영상 오늘 초반 당시에는 괜찮은데 최근에 좀 잘 안 맞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도 분석 자체는 좀 잘 준비해 왔는데 제가 뭐 오늘 걸은 경기들은 역시나 좀 터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배 쪽이 좀 걸렀습니다. 그렇다고 반대쪽 보기에는 애매해가지고 일단 걸렀고 이렇게 10경기 한번 들어가 보고 마지막에 그 외의 경기들에 대해서도 한번 코멘트 조금 드려볼게요. 인터밀란 대 우디네세고 경기도 이 경기에는 정배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역시나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인터밀란 쪽 봤어요. 인터밀란 일단 거의 풀전력이고요. 풀전력의 인터. 우디는 푸세토 공격 쪽에 아웃이 있고 이 경기도 조금 그래도 불안 요소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우디네세가 앞선 이제 데울로페우나 뭐 로베르토 페레이라 얘 같은 경우 이제 출전 정지였고 데울로페우는 이제 부상으로 최근에 못 나오다 오늘 경기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1.2배당은 받을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1.3은 줬어, 3 중반 때는 줬어야 되는 좀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 앞선에서 핵심 자원들이 복귀한 우디네세고 아마 인터 근데 풀 전력이라서 1.2 준 것 같은데 배당 대회 메리트는 그렇게 있는 경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핸들 건들 만큼 지금 우디네세가 좀 약하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가 인터 정배 쪽을 본 거는 지난 엠폴리전 2대0으로 이겼을 때 뭐 에딘 제코나 수비 쪽에 뭐 슈크리니 아르 핵심 수비 윙어 페리시치 뭐 이 정도로 로테이션 해줬고 더군다나 풀스쿼드 그러니까 로테이션도 적당히 해줬고 풀스쿼드기 때문에 우디네세가 나름 잘 해줄 걸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터가 이겨줄 경기로 봤어요. 인터밀란 승을 보고요. 2.5 기준 오바 봅니다. 그러니까 좀 다득점으로 우디네세도 저는 충분히 득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한 2대1 정도 마인 풀어주고 일반승만 가져가는 약간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핸디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 경기 카디스 대 마요르카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경기인데 마요르카가 풀앤 줘가지고 일단은 제가 가져온 경기고 일단 두 팀 다 주중 경기에서 각각 비아레알, 세비야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캤습니다. 많은 이제 토토인들을 좀 죽인 두 팀끼리 이제 만났는데 카디스는 이제 수비 쪽에 부상자, 장기 부상자들 몇 명이 있고요. 마요르카는 여전히 이강인, 뭐 쿠보 못 나옵니다. 미드필더인 바타글리아 얘도 출전 정지. 이래서 아무래도 마요르카가 역배를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언더 쪽의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어요. 둘이 6번 붙어서 오버 한 번 났고 근데 언더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쨌든 두 팀 다 마요르카가 최근에 꾸준히 득점을 하고 있고 카디스도 3경기 연속 무득점을 지난 비아레알전에 3골로 무려 3골을 집어넣으면서 깼잖아요. 흐름상 언더 쪽은 솔직히 좀 쫄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카디스가 홈에서 30년 동안 마요르카 상대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 상대로 좀 천적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뭐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마요르카만 만났다 하면은 거의 뭐 이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가져왔어요. 천적인데 역배까지 줬으니까 특히나 마요르카가 어쨌든 간에 카디스는 지난 경기 사실 비아레알 좀 어이없게 계속 먹혔고 비아레알 완전 마테야 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마요르카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을 고려했을 때 프렌 쪽의 접근 괜찮아 보입니다. 오히려 언더가 좀 쫄리는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도 그 라리가 쪽에 언더 똥배 2개 있는데 카디스 마요르카는
언더는 좀 패스하세요. 뒤쪽에 이제 에스파뇰 경기인데 그때 말씀드리고, 어쨌든 노리치 대 리즈. 노리치는 이제 수비 쪽 핵심 자원인 벤 깁슨 출전 정지로 빠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 켄트웰이나 뭐 플래체타, 길모어 이런 애들이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길모어는 물론 정상 컨디션일 거예요. 지난 첼시전에는 얘가 이제 임대 선수로서 못 뛰었고, 얘네 둘은 복귀했는데 몸 상태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는 식의 기사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선발 여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리즈는 벤포드, 아일링이 여전히 부상 중이고, 벤포드는 근데 훈련 복귀했다는 것 같긴 한데 이번 경기에는 뭐 그러니까 확실히 벤포드가 복귀했다라고 할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나와도 뭐 후반에 잠깐 뛰거나 뭐 아니면 역시 그냥 제외시키거나 뭐 그럴 걸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폴포, 하피냐 이런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점점 좀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경기력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리즈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부상자들이 좀 많이 돌아온 리즈를 좀 이 두 팀 간의 대결에서 좀 더 좋게 봤고, 수비의 핵심이 깁슨이 빠지는 것과 복귀자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리즈 같은 경우도 미드 쪽의 핵심 칼빈 필리스도 최근 몇 경기 뭐 교체로 나오고 뭐 컵대회 같은 거 선발로 뛰고 하면서 잘 복귀한 걸로 보이고, 그나마 좀 복귀하자마자 다시 부상으로 좀 아쉬웠던 하피냐도 오늘 경기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리즈를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즈 승 볼게요. 그러니까 리즌 같은 경우 그래도 한 골씩은 넣어주고 있고, 수비 쪽에서도 강팀 상대로는 여지없이 2골 이상씩 먹고 있긴 하지만 사실 수비가 불안하거든요, 올 시즌 리즈가.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는 여지없이 2골, 뭐 3골 막 이렇게 먹히고 있는데, 중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2골 이상 안 먹혀요. 지금 경기들을 봤을 때 한 골 정도로 막아내고 있고, 그런 부분 특히나 노리치의 공격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 언더 쪽을 볼 만한 경기라고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충분히 리즈가 득점할 수 있는 상대 노리치고, 노리치가 사실 골 숫자 보면은 2골밖에 없어요. 거의 무슨 4경기 연속 무득점이고 거의 그런 사이즈인데, 사실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이러면은 이게 2골밖에 못 넣을 정도로 아예 마탱이가 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물론 지난 첼시전은 거의 완전 졸전이었지만 그 전 경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진짜 9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은 팀인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운도 분명히 안 따라주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 언더보다는 저는 그냥 오바가 낫다고 봅니다. 2대1 정도, 2대1이나 3대1 정도 리즈 승을 볼게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리즈가 더 나아 보입니다. 피오렌티나 대 스페치아. 이것도 피오가 이 정도 배당 받을 경기, 요즘 오즈들이 배당을 너무 못같이 줘요, 진짜로. 너무 배당을 어렵게 자꾸 주는데,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윙 포지션의 핵심, 요즘 공격의 핵심이에요, 거의.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빠집니다. 코로나로 빠지게 됐어요. 얘 없을 때 베네치아한테 피오렌티나가 졸전 펼치다가 졌고, 복귀하자마자 칼리아리 3대0으로 완파했고, 지난 경기 또 이제 라치오전에 갑자기 이제 경기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전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가 코로나로 갑자기 또 결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무득점. 그러니까 안 나올 때마다 피오렌티나가 좋은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똥배를 받았다는 점. 어쨌든 간에 얘도 빠지고, 수미자원이 풀가르 빠지고, 토레이라가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이제 골키퍼 드라프스키 또 빠지게 되죠, 주전키퍼. 스페치아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엄청 많아요. 뭐 아구델로, 레카, 세나, 브라비아, 뭐 야쿠프 살라, 뭐 이런, 그러니까 확실한 주전들이 빠지기보다는 벤치 자원들이 거의 다 싹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 부상도 아니고 7-8명인가? 벤치 자원이 그냥 거의 물갈이 됐다고 보면 되는 수준인데, 그래도 주전들이 어쨌든 건재하기 때문에 뭐 아예 마탱이 간 모습은 아니에요. 주전들이 거의 갈아놓고 있는 스페치아의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일정이 빡빡한 부분과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피오가 이 정도 똥배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과부하가 온다고 본 것 같아요. 오즈들이 스페치아가 라고 봤는데, 사실 니콜라스 곤잘레스만 나왔어도 이거 피오렌티나 전 공짜 승으로 그냥 먹으면 된다고 봤는데 고민이 좀 됐습니다, 사실. 스페치아가 의외로 강팀 상대로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괜찮았어서 고민했는데, 2.5 기준 오바도 배당 자체가 오바 확률이 굉장히 높은 배당이고,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고, 피오승도 똥배긴 한데
앞으로 일정을 봤을 때 오늘 분명히 잡고 가야 돼요. 분명히 잡고 가야 돼. 그 다음 경기가 유벤투스, 그 다음에 AC 밀란 연달아 만나기 때문에 장난질할 시간이 없어요. 피오는 지금 가뜩이나 최근 경기에 몇몇 경기들 주춤하면서 초반에 비해서 순위가 좀 내려앉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똥줄로 이겨주지 않을까. 한 2대1 정도, 2대1 정도 봅니다. 스코어로는 2대1 정도 보고. 그리고 또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없을 때 계속 부진하고 있는 건 맞는데 계속 부진하면서 어쨌든 간에 계속 이 선수 넣었다가 저 선수 넣었다가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래도 대책이 좀 세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몇몇 경기들에서 그래도 좀 없는 상태로 졸전을 펼치긴 했지만 어쨌든 실험이 가동됐다는 점에서 오늘 경기는 그나마 좀 스페차상도 나은 대안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진짜 쉽지 않네요, 해주고. 아우크스부르크 대 슈투트가르트. 이 경기도 정말 좀 쉽지 않은 경기예요. 아우크스는 니더 레우너 공격 자원이 빠졌고요. 도어시 미드필더, 뭐 옌센, 슬래시 보니까 좀 이상하네. 도어시, 옌센, 뭐 이런 미드필더 자원들이 옌센 서브 미드필더 뭐 이런 자원들이 빠져 있고, 우드오카이나 수비 쪽에 우드오카이나 뭐 페데르센 이런 수비 자원들이 불투명히 지금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수가 있는 아우크스부르크고 슈투트도 얘네가 애초에 마탱이 간 거는 부상이에요. 칼라이지치나 뭐 와만기 투카 지난 시즌 거의 30골 가까이 합작한 이 골게터 듀오가 여전히 장기 부상으로 다 빠져 있고, 그 밖에도 이제 주전 골키퍼, 서브 키퍼, 주전 수비, 주전 로테이션급 미드필더 다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슈투트가르트가 잘 버티고 있긴 합니다. 의외로. 그래도 좀 주전 미드필더 라인은 어쨌든 어느 정도 건재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버티고 있는데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슈투트는 팀 내 최다 득점자가 3골을 넣은 선수가 2명 있는데 둘 다 수비수입니다. 다 빠져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안 터지는 거예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 두 팀이 지금 붙으면 박빙의 흐름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우쿠스가 역배를 받긴 했지만 아무래도 승리를 위해서 저는 좀 주도권을 잡고 아우쿠스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슈투트가 역습을 펼치는 그런 경기 양상이 보이는데, 이거 언더를 가게 해도 둘 다 최근 득점이 떨어지긴 하는데 득점은 떨어지는데 골은 계속 먹고 있어요, 두 팀이. 더군다나 오늘 그나마 얘네도 잡을 만한 상대고 양 팀 다 잡아볼 만한 상대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만족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승리를 챙기려고 할 걸로 봐서 언더 쪽의 배팅은 좀 쉽지 않은 배팅이 될 걸로 저는 보고, 그래도 찍은다면 언더로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굳이 저는 보지 않겠고요. 언더 같은 경우 리스크가 있다 봐서. 어쨌든 간에 슈투트는 저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돌아오기 전까지는 제 생각에는 원정 정배는 그루이터 피르트 정도 만나지 않는 이상 못 찍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부상자들이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전 키퍼, 주전 수비 막 다 어느 정도 돌아오기 전까지는 슈투트 원정 정배는 못 찍는다. 아우크스 프렌 주도권을 잡고 한 골 정도만 넣어줘도 프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솔직히 머리 깨지는 경기긴 해요. 양 팀 다 전력적으로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머리 깨지는 경기긴 하지만 조금 더 아우크스 쪽에 홈 이점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프렌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에스턴 빌라 대 웨스트햄, 이 경기도 제가 머리 깨질 뻔했는데 사실 어제 햄무랑 무 봤던 경기들이 많이 거의 다 틀렸어요. 사실 그냥 그쪽 햄무 쪽을 봤던 사이드로 그냥 일반승 봤으면 다 맞춘 거를 굳이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스탈 팰레스 예전에 그때 어디야 뉴캐슬 경기나 아니면은 벌리 사우스햄튼 그 경기 이제 그렇게 밀어붙였는데 무승부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햄무 무로 갔다가 오히려 이게 좀 아다리가 안 맞았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이게 딱 바뀌었으면은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저는 햄무랑 무 쪽으로 보여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햄무 무를 봐야 되나. 왜냐면 에스턴 빌라 승 쪽은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이기거나 좀 무승부 가능성도 좀 보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늘 좀 그래도 고집 있게 다시 한번 이 경기도 햄무랑 무승부 일단 2.5기 좀 오버까지 봤는데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에스턴 빌라는 토트넘 반면에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 토트넘이나 에버턴을 연달아 잡았는데, 에스턴 빌라 같은 부상자는 트레제게가 여전히 부상이고 시작부터 뭐 부상으로 출전 시간을 많이 잡지 못하고 있는
레버쿠젠에서 데려온 윙어 베일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선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지난 아스날전에는 교체로 들어와서 꽤 괜찮은 드리블을 보여줬고 여러 차례 오늘 같은 경우 선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경기는 아무래도 좀 세트피스가 좀 걸리는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인데 에스턴 빌라는 세트피스 수비가 좋지는 않은 팀이에요. 분명히 이제 그 세트피스 따졌을 때는 약점이 있는 팀이라서 세트피스에서 변수가 저는 웨스트햄 쪽이 최소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좀 큰 이유고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이 경기는. 이거 웨스트햄 승을 볼까, 어제 벌리 경기 토리노 경기 이 두 경기 홈사이드 봤다가 이제 햄무 무로 틀었다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에스턴이 지면은 4연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라인을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4연패 사실 에스턴 빌라가 그 4연패 정도까지 할 정도로 전력이 약하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웨스트햄이 어쨌든 원정 경기고 지난 주중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그나마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에스턴 프렌은 안 받고 어쨌든 간에 안토니가 전방에서 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인 수비 집중도가 올라간 웨스트햄 적어도 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좀 애매한 경기긴 해요. 어떤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근데 어쨌든 오늘도 좀 고집 있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봤다가 또 틀리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흐름상으로. 근데 오늘은 이거 승 봤다가 귀신같이 무승부 뜰 것 같아가지고 뭐 2대2 무승부나 이렇게 딱 뜰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좀 고집 있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살레르니 대 나폴리, 사실 별 얘기할 게 없죠. 살레르니는 뭐 수비 미드 쪽에 두세 명들 이제 주전들 부상이 있고, 나폴리는 로테이션급 선수 한돌 부상이에요. 사실상 풀전력이라고 보고 분석 안 하고 넘어갈게요. 보시는 분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나폴리 승이고, 사실 변수 같은 경우는 주작 뭐 마피아 리그라는 거 빼면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인은 좀 건들게 쫄려요. 왜냐면 일정면에서 좀 빡세기 때문에 마인은 좀 쫄리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살레르니가 최근 경기 한 4경기 정도에서 한 2승을 거두면서 그래서 좀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그냥 뭐 한두 골 넣고 좀 놀다가 끝낼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체마 수비수 출전 전 이것도 헤타페가 정배받았죠. 와, 오주들이 배당을 진짜 잘 줘요. 이거 저 헤타페 역배 주면은 프렘 바로 물어버릴라 했는데 정배를 또 줘가지고 와, 어려운 경기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양크토 뭐 미드 쪽, 뭐 하미레즈 공격 쪽, 뭐 최다 득점자가 뭐 불투명에 떠 있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 이제 바레 미드필더가 부상이고, 공격 쪽에 이제 토마스가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지난 경기 퇴장당해가지고 빌바오전이었나? 퇴장당해서 못 나오는데 6골 최다 득점자예요. 그러니까 두 팀 다 주포를 빼고 경기합니다. 오늘 경기. 토마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에스파뇰 득점의 거의 절반 이상을 아마 제 기억에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6골이니까 절반 이상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경기 빠지게 됐고, 주전 풀백도 불투명에 떠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어디야 카디스 마요르카 경기보다 요 경기가 언더 찍기에는 더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양팀 다 주포가 빠져 있고, 특히나 이제 에스파뇰 쪽에 라울 데 토마스, 얘는 6골도 넣었는데 어시스트도 2개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더 가서 부러지면은 진짜 재수 더럽게 없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안 부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경기 언더가 부러지는 경우는 진짜 우당탕 골이 나오거나 아니면 PK 같은 게 막 한두 개 나오거나 좀 말도 안 되는 수비 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수비 실수 골대 앞에서 실수해가지고 먹히거나 그런 이상한 대참사만 안 넣으면은 엔간하면 언더 나오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더 갔다가 부러지면은 재수 더럽게 없구나, 요즘 축구 못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더로 볼만한 경기고, 저는 이거 에스파뇰 프렌 불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뇰이 딱 토마스 제 빠진 순간 헤타페가 이거 첫 승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첫 승을 할 만한 상대를 만났어요. 지금 주포 빠진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이거 에스파뇰 프렌 갈 바에는 언더를 찍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아 보입니다. 저는 오히려 헤타페 쪽 보긴 해요. 물론 승을 적을 만큼 보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갈 바엔 언더를 찍는다는 마인드여서 일단은 적진 않았는데, 어쨌든 AS 로마 대 AC 밀란. 로마는 이제 수비 쪽에 장기 부상자 포함 둘이 있죠. 스피나졸라랑 이제 크리스 스몰링, 얘네 여전히 부상이고, AC 밀란이 좀 부상자가 그래도 많아요. 골키퍼, 주전 키퍼 매냥
수비 쪽에 이제 투레, 플로렌지 이런 자원들이 빠졌고, 미드필더는 이제 카스티에오 로테이션급 자원, 그리고 공격 쪽에 이제 레비치 아쉽죠.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일정이 빡빡한 와중에 로테이션 자원들의 부상이 많아서 아쉬운 상황이고, 근데 AC 밀란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진짜 되는 팀이에요. 이렇게 잘 풀릴 수가 있을까라는 팀인데, 사실 지난 토리노전이나 아니면 지지난 볼로냐전, 저는 못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봤는데, 볼로냐전에는 상대 2명 퇴장에 힘입어서 2대2까지, 2명 퇴장인데 2대2까지 따라잡혔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2골 넣고 4대1로 이겼고, 토리노전은 상대 골 결정력에 힘입어서 토리노가 이제 다 놓치면서 찬스들을 거의 반코트 했어요. 밀란 홈에서 토리노 상대로 반코트 당했어요. 근데 토리노가 놓치고 1대0 끝. 그러니까 전반에 나온 그 지루의 세트피스 골이었나? 그거 아니었으면은 그냥 터졌을 경기인데, 어쨌든 진짜 최근에 되는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C 밀란인데, 뭐 그나마 좀 이 경기에서 다행인 점은, 뭐 지난 경기부터 이제 복귀한 테오 에르난데스, 지지난 보로냐전부터 복귀한 것 같은데, 어쨌든 얘가 좀 복귀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뛰면서 폼을 올렸고, 브라임 디아스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에서 복귀했어요. 근데 코로나 복귀 전 첫 경기는 보통 잘 못 뛰더라고요, 많이. 아무래도 코로나 격리다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좀 못 뛰는 것 같은데, 태호도 첫 복귀 전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두들겨 맞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이었고, 브라임 디아스도 얼마나 좋은 폼을 보여줄진 모르겠다. 다만 이제 AC 밀란이 진짜 정말 이기기 힘들어 보였던 지난 두 경기에서 없이도 되는 팀답게 이겨냈고, 복귀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인데, 앞선에 아마 크루니치가 벤치로 갈 걸로 보여요. 브라임 디아스가 복귀했기 때문에 얘가 선발로 바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선발로 나오면 크루니치가 벤치로 갈 걸로 보이고, 일단 해외 쪽에서는 거의 다 무승부 봐요. 1대1 무승부. 사실 로마 승 쪽을 저는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 AC 밀란의 되는 팀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걸립니다. 요즘 리그마다 되는 팀, 안 되는 팀이 극명하게 나뉘는데,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이, 그게 이제 왜냐면은 이길 경기를 했는데 지고 계속 그런 경기가 나오면 선수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뭐 질 경기들을 이기고 하면은 뭐 자신감 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팀이 그냥 상승 궤도로 올라오는 그런 선순환과 악순환의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로마 쪽 승이 더 좋아 보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걸려요. AC 밀란 요즘 되는 팀이고, 사실 뭐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도 뭐 물을 캐거나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햄무랑 무승부 봤어요. 기본적으로 로마 승 쪽을 보긴 하는데, AC 밀란이 되는 팀이라는 게 최근에 좀 걸리고, 어쨌든 부상 복귀자들도 있고, 요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봤고, 어쨌든 AC 밀란이 그런 되는 팀이라고 봤을 때 마인을 주면서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로마가 저는 지지 않을 거라고 봤고, 요것도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소시에다드 대 빌바오 마지막 경기를 하고, 몇몇 경기들에서 코멘트 잠깐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이 경기도 진짜 어려운 경기입니다. 분석을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쉽게 볼 경기가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바스크 더비예요. 일단 굉장히 치열한 경기이고, 소시에다드는 어쨌든 오야르자발이 복귀했고, 물론 뭐 장기 부상자인 뭐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나 뭐 몬레알, 뭐 구리디, 뭐 리코,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뭐 바렌네시아도 뭐 불투명에 떠 있고, 빌바오도 마찬가지로 장기 부상자가 있고, 수비 쪽에 비비안, 공격 쪽에 이제 비알리브레, 각각 주전 로테이션급인데 얘 못 나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잠그는 빌바오, 좀 볼 돌리면서 뚫으려는 소시에다드,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좀 양상이 진행이 될 텐데, 무서운 점이, 분석을 이렇게 하다 봤는데, 빌바오가 지난 에스파뇰 전에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렸어요, 이 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처음에는 소시에다드 정배 쪽을 보다가 이거 빌바오가 작정했구나. 그러니까 소시에다드 원정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거 바스크 더비라서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경기고 더비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해볼 만한 에스파뇰전에 로테이션을 돌리고 이 경기에 몰빵을 때렸다. 빌바오는 지금.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지난 셀타비고 원정에서 거의 주전 풀라인업으로 나왔고 그런 게 이겼죠. 아무튼 이번 시즌에 소시에다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쉽사리 승 쪽을 보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다. 빌바오가 주전들 휴식도 취했겠다. 거칠게 압박을 한다면은 소시에다드는 주중 경기에서 주전들 다 투입했었고 또 주중 경기가 앞에 있기도 하고 고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 두 팀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지금 소시에다드 홈 경기는 사실 언제나 열려있는 경기예요. 아직까지 홈 경기 다 언더 떴습니다. 지금까지 전 경기 홈 언더고 빌바오는 원정 올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상으로 양 팀 다 각각 홈 원정 포지션에서 100% 언더. 이 경기도 그러면 100% 언더인 데이터상으로는 그런 경기인데 이게 더비전이라서 확신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에요. 더비전 같은 경우 항상 기존의 데이터와는 좀 상반되는 결과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오늘 딱 부러질 타이밍이기도 해요. 언더가 그럴 타이밍이기도 해서 뭐 확실하지는 않으나 저는 무승부 쪽을 봤습니다.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 빌바오가 어쨌든 주전들 휴식을 통해서 더 강한 압박을 한다면은 체력적으로 소시에다드가 고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무승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소시에다드가 이기면 뭐 해무 정도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쨌든 주전들이 좀 쉬었다는 것들에 포인트를 줬어요. 빌바오 프랜승이고요. 언더 그래도 언더 봅니다. 개인적으로 1대1 무승부 정도 예상해 보고 그 외 경기들 몇 경기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제노아 경기, 사솔로 경기 이 경기들은 저는 정배가 좀 위험하다고 봤어요. 기본적으로 제노아는 현재 믿을 만한 팀이 1.8대 받을 만한 팀이 아니고요. 베네치아가 강하게 압박을 한다면 분명히 고전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사솔로는 이 감독이 지난 시즌에 만든 탑이 엠폴리예요. 사솔로 감독이 아니 엠폴리 감독이 사솔로로 왔거든요. 자기가 2부에서 1부로 가는 거는 굉장한 업적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승격시킨 게 자기가 만든 공든 탑을 무너뜨려야 하는 처지에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거 괜히 좀 건들기 싫어요. 이런 경기도 저는 느낌이 쎄하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패스했습니다. 사솔로 제노아는 1.8대 받을 정도의 팀이 아니다라서 패스했고 그리고 베티스랑 AT 이 경기도 이거는 배당도 좀 이상해. 요즘 오즈들이 진짜 아주 배터들 배당 가지고 아주 그냥 혼을 빼놓고 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 좀 적응을 못하고 있고 오즈들의 그 배당 농락에 이 경기도 근데 사실 1.4? 지금 AT가 1.6은 줬어야 되거든요. 베티스가 무슨 최근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막 이기고 다득점으로 이기고 하고 있는데 귀신같이 이거 베티스 프렘 몰아놓고 AT 극장 한 골차 승리가 나올 만한 경기 같아가지고 근데 AT 승부기에는 배당이 너무 짜잖아요. 1.4는 차라리 NBA 1.4 찍고 말지 이거 갈 바에 그래가지고 일단은 패스했는데 뭐 햄무나 뭐 진짜 극장으로 프렌 다 부러지게 만드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뭐 또 메는 글라드바 이거 지금 글라드바가 1.2대 받을 팀 아니에요. 요즘 오즈들이 진짜 너무하네. 배당을 완전 가지고 놀려고 하는데 물론 저도 글라드바가 이길 거라고 보는데 1.2 배당 메리트가 없어요. 좀 더 줬으면 뭐승 보고 넘어가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즈들이 상당히 좀 최근에 거의 날라다니고 있어. 약반 듯한 배당을 계속 책정하는데 1점 아무튼 글라드바도 1.2대 받을 만한 팀은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는 글라드바가. 그래서 요거까지도 패스를 했고요. 어쨌든 지난 어제도 사실 패스한 경기 거의 다 터져가지고 오늘도 뭐 패스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좀 전체적인 해외 축구가 쉽지 않은 흐름이다. 그러니까 사실 축구라는 게 흐름 자체가 기타 다른 스포츠들에 비해서 뭐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은 조금 더 완만한 그래프가 나와요. 축구는 확확 바뀌지가 않아요. 뭐 NBA나 야구 같은 거는 특히 NBA는 이게 확확 그래프가 바뀌는 종목인데 농구 같은 경우에는 왔다리 갔다 잘하는데 축구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이 있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가는데 요즘 축구가 확확 바뀌어요. 그래서 축구가 어려운 거예요. 축구가 약간 농구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경기마다 이게 팍팍 바뀐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축구가 저 포함 다른 분들도 좀 고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안정되기를 좀 바라고
어쨌든 간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NBA는 뭐 제가 저녁 좀 늦게 영상을 업로드 하던가 아니면은 내일 아침에 아침 한 7시, 8시 뭐 요때쯤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